네, 엔터 이모저모인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가 9월 가온 차트가 이 가온 차트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에 나옵니다. 오전에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 앨범 판매량을 저희가 실적에서 봐야 되니까는 꼭 보셔야 되는 엔터 쪽을 보신다면 그런 지표이고요. 요번에 보시면은 그 하이브 쪽이 이제 요 3분 이제 9월 가온 차트까지 합산해서 1, 2, 3분기 이렇게 이제 앨범 판매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하이브 485만 장, SM 375만 장, JYP 199만 장, YG가 89만 장으로 집계가 됐어요. 9월 18일 날 86번가 라이브에서 3분기 예상 음반 판매량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7, 8월 숫자를 보고 9월 숫자를 예상을 했던 건데, 보시면 하이브가 이제 455로 예상했는데 지금 485로 30만이 더 나왔죠. 그러니까는 요 이유는 보니까는 그 기존 신보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터가 추가로 23만 장, 그다음에 투바투의 리팩이 추가로 5.4만 장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구작은 거의 예상대로 팔렸다. 예, 그래서 30만 장 정도 예상보다 더 나올 것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SM은 보시면은 그 이제 예상을 313만 장을 했는데 실제는 지금 3분기 375만 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제 예상보다 20%나 더 나오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NCT 127 227만 장이 판매됐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선주문에 주얼 더하고 여기서 얼마나 더해질까 했는데 여기서 한 50만 장, 40만 장 정도가 더 나오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 다음에 킥 전작 6만 장이었는데 이번에 10만 장. 그 다음에 구작 판매는 2.9만 장인데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거 5만 장, 뭐 약간 더 낮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레드벨벳 퀸덤에 신보 나온 게 여전히 좀 잘 나가서 4만 장 플러스가 돼서 제일 이제 퍼센트로 보면은 제일 많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375만 장으로 20% 더. 그 다음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적어요. 한 10%좀 적은데, 그 이유는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주얼 앨범이 저는 좀 더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예상보다는 좀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지가 좀 더 서프라이즈를 내줬으면 했는데 딱 이제 예상 정도 였다는 점, 네, 그런 점이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G는 보시면은 104만 장 예상했는데 89만 장, 한 10% 정도가 조금 이제 적게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일 큰 거는 송민호 컴백을 저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 요게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사의 이제 키트 포함 앨범이 75만 장 판매인데 사실 선주문 80만 장 기사가 떠서 80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뒤에 계속 팔리겠죠.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이 조금은 마이너스 작용해서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신경 쓰실 만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작 판매량 매번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요거를 업데이트를 드리잖아요. 보시면은 구작이 BTS는 구작이 100만 장에 육박합니다. 그냥 넘사벽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금 그 주목하고 있는 가수들이 다들 잘하고 있는데 가장 하여튼 눈에 띄는 곳은 엔하이픈입니다. 엔하이픈이 지금 요번에 15만 장을 3분기에만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엔하이픈이 곧 있으면은 그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와요. 근데 선주문이 벌써 91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00만 장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컴백 결과들 좀 말씀드릴 텐데요. BTS 콜드플레이 콜라보했던 앨범 그 싱글곡 있죠. 요게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1위를 자주 차지하니까 감흥이 없는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쉽게도 지금 오늘 빌보드 그 예상치 나온 거에서는 좀 내려오는 걸로 한 9위, 10위 정도로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1위를 찍었다는 거, 그게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있지 컴백이 이제 빌보드 200에서 11위를 했다는 거.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상치 10위 떴었는데 확정치는 11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와이스 보시면은 더 필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영어 앨범을 냈죠. 요게 이제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80위로 첫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영국 차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빌보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해외에서 볼 때. 근데 그 빌보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하고 제일 이제 비슷한 문화권,
이런 데들의 숫자가 좋게 나오면 빌보드를 이제 똑똑똑 두드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장이 영국하고 캐나다거든요. 영국하고 캐나다인데 지금 영국 쪽에 NCT 127 요번에 나온 스티커 앨범이 들어갔었죠. 들어갔었고 요번에 이제 그 트와이스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 나온 거죠. 요번에 나온 건데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82에 트와이스. 근데 한 명 더 있어요. 리사의 머니. 81위에 있습니다. 진짜 리사가 요번 노래가 그 오징어 게임이 대흥행을 하면서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하고 리사 모두 축하한다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빌보드 나오죠. 확정치. 거기서 트와이스가 한번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저는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컴백이 10월 5일날 이미 지금 컴백이 진행 중이죠. 에스파. 이번에 미니 앨범이 1집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때만 지난주에만 해도 K타운 예약 주문만 봤을 때 한 10만 장 정도, 11만 장 정도다 얘기 드렸는데 딱 컴백하는 날에 나온 얘기가 미니 1집의 선주문만 40만 장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음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킬입니다. 멜론 탑백, 멜론 실시간, 지니 실시간, 플로우 24시간, 벅스 실시간 모두 다 지금 세비지가 1등이고요. 이게 지금 유일한 변수는 연말까지 아이유가 신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유가 워낙 음원 강자니까. 근데 그것만을 제외하면 거의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한 팬덤 더불어서 이제 일반 대중의 마음도 사로잡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요 전에 냈었던 앨범이죠. 이게 지금 나온 지가 몇 달 전 노래인데 아직까지 5등에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숫자가 좋다, 음원 쪽에서. 그런 얘기 드리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야, 에스파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이렇게 대단했나?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다른 걸로 보기는 힘들고, 뭐 숫자로 봐야죠. 숫자. 예. 숫자로 보면은 이게 이제 네이버 트렌드에서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이 블랙핑크, 그 다음에 분홍색이 트와이스, 보라색이 에스파, 노란색이 있지, 그 다음에 하늘색이 레드벨벳이거든요. 이제 최근 3개월간 트렌드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이제 검색 트렌드를 보시면은 뭐 이게 최근 에스파 이거는 컴백빨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때에도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은 1등이다. 걸그룹 중에서는. 네. 이게 지금 전체 연령이랑 전체 성별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10대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대 쪽을 해서 보시면은 이게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날 정도로 지금 에스파의 인기는 굉장히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걸그룹을 보니까 또 우리가 보이그룹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보이그룹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이그룹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넣은 게 방탄소년단 초록색, 그 다음에 트레저가 분홍색, 그 다음 보라색이 NCT, 노란색이 투바투, 그 다음에 하늘색이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해서인데 저거 말고요. 전체 연령대로 검색을 딱 해볼게요. 전체 연령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이죠, 그쵸? 항상 천상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혼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2등은 사실 확실하게 나온 거죠. NCT가 다른 3위 그룹에 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엔터 보시거나 아이돌 보는 사람들이 야 지금 10대들한테는 뭐 NCT가 인기 최고야.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한번 봐볼게요. 10대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NCT가 컴백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기에는 방탄소년단도 최근에 컴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대들에서는 정말 천상계에 유일하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을 10대 쪽에서는 지금 엄대엄 싸움으로 거의 가고 있을 정도로 NCT가 성장했다는 거, 그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이제 그 기사 선주문뿐만 아니라 한터 차트 쪽에 판매도 지금 무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보시면 지금 25만 1000장이 팔렸거든요. 4일간. 지금 우리나라 역대 걸그룹 음반 초동 탑 20에 보시면은 블랙핑크가 1등, 그 다음에 아이즈원이 2, 3, 4등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트와이스, 그리고 있지까지가 해서 7등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파가 4일까지 해서 25만 장으로 있지하고 약 한 8,000장 차이. 근데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봤더니 뭐 한 5, 6천 장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에스파가 일단 있지를 넘어서는 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블랙핑크, 아이즈원, 트와이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근데 그게 첫 번째 앨범이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 여자 솔로도 합쳐보면 로제가 44만 8천, 리사 73만 6천, 아이유가 27만 8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세비지 노래 나왔을 때 이 노래가 너무 난해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너무 SM스럽다, 이상하다, 넥스트 레벨처럼 그냥 또 노래 좀 사와가지고서 적당히 섞어서 버무려서 하지 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도 듣고서는 노래가 뭐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엔터에 대해 지금 매주 말씀 이모저모를 하면서 이 이모저모를 시작할 때 첫 주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첫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엔터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를 볼 때에는 본인의 감을 무시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기호도 본인의 주관적 생각도 배제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소비자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의 감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재를 접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익숙하고 써보니까 알겠고, 나 와이프가 이거를 써보니 좋다던데, 우리 애가 이거 써보니 좋다던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몇몇 굉장히 특출나게 그런 감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런 분이 주식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분은 그 산업에서 종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이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깔고서 가야 되고 숫자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세비지가 되게 별로라고 했었는데 숫자는 다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요 노래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지금 밑밥을 깔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아니 수록곡을 들어보니까는 더 좋은 노래 많던데 왜 세비지를 굳이 타이틀곡으로 했을까, 이런 평들이 커뮤니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록곡 중에서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아이코닉하고 예삐예삐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면은 일단 타이틀은 제외하고요. 지금 유튜브에 에스파 공식 유튜브에 앨범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곡들의 조회수하고 그 다음에 그 좋아요 숫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록곡이 세비지 빼고서 5개예요. 그 아이너이즈하고 자각몽, 예삐예삐, 아이코닉, I'll Make You Cry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서 조회수가 이게 제일 높죠. 조회 숫자도 이게 제일 높죠. 아이너이즈라는 곡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은 이거예요. 만약에 세비지가 타이틀이 안 됐다면 이게 타이틀이 됐어야 되겠죠. 그냥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곡들이 아니라. 근데 아이너이즈라는 곡이 뭔지 아세요? 이거 2분 27초짜리밖에 안 되는 곡이에요. 이거가 에스파의 광야라는 세계관을 설명을 해주는 곡입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어떤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엑소로 치면은 엑소 각 멤버들마다 초능력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리나는 로켓 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윈터는 뭐 총도 쏘고 칼도 다루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 전문가, 이 없는 단어를 이해를 해가지고서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지젤은 그 언어에 3개 국어를 하니까는 언어에 특출난 재능이 있다. 그 다음에 닝닝은 이제 ED라는 곳에 소속된 해커이다. 이런 걸로 노래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1등이에요. 수록곡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솔직히 이 세계관을 만든다라는 거, 특히 지금 SM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야라는 걸로 해서 에스파 세계관 만들고 있는 게 무리수란 생각도 해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에스파의 팬이 된 사람들은 그 세계관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봤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빠져 있구나 내 생각보다 더 그냥 요거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에 엔하이픈 정규 첫 번째 나올 텐데 선주문이 60만 장이라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90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뭐 그냥 12일까지 아직 남았잖아요, 시간이. 100만 장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일본 앨범 뭐 세븐틴 미니 요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새로 발표된 거는 어저께 이제 NCT 127의 리팩 앨범이 25일날 나온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요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월요일 컴백이에요. 이건 빌보드 안 노린다고. 리팩은 원래 이제 정규의 절반 정도밖에 못 팔리니까는 힘을 좀 빼고 기록에 대해서는 나왔다. 뭐 한 절반 정도 100만 장 뭐 초반대 정도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날짜가 안 정해진 거는 이제 슈퍼주니어 DNE 정규인데 참고로 지난번 30만 장 팔았다 미니가 이고요. 그 다음 콘서트가 추가로 발표된 것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콘서트 쪽 같은 경우에는 BTS가 첫 번째로 LA 공연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예약 이 목록에서 지금 빠졌다 그러거든요. 내일이 원래는 일반 티켓 오픈하는 날인데, 그래서 지금 일반 티켓 오픈이 되기도 전에 선 주문자들 선에서 지금 매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주문자들이 누구냐면 그 전에 원래 그 BTS가 2020년에 돌려고 했던 콘서트 있잖아요. 그거에 VIP 구매자가 첫날, 일반표 구매자가 둘째 날, 그 다음에 아미 팬클럽이 셋째 날, 티켓마스터에서 합니다. 티켓마스터 팬들이 팬 그 가입한 사람이 선예매하는 게 4일차였거든요. 여기서 컷당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한 사람당 막 여러 개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고 4회 내가 아무리 VIP 구매자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들어가서 4회 공연 전체에서 4장까지밖에 못 삽니다. 4회 공연 중 각 공연당 4장씩이 아니고 전체 공연에서 4장밖에 못 삽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매진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8만석을 푼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게 규모가 원래 22만 사이즈가 32만 사이즈가 되는 거니까 엄청 커지는 거죠. 50%나 지금 투어 규모가 커지는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되니까 서비스 피도 이 티켓마스터에서 많이 받으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BTS 팬들이 굉장히 그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86광은 조심스럽게 내년 1월 달에 뉴욕 공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방탄의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와이스가 정규 3집, 그 다음 공연 발표, 뭐 요거 이제 포스터 그때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피셜로 이제 날짜들이 다 떴습니다. 체조 경기장 오프라인 콘서트가 12월 24, 25, 26일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 정규 3집은 11월 12일 날 금요일에 오후에 나온다 라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상장된 그런 쪽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베리베리라는 그룹도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겠다, 투어를 하겠다라는 거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YG 쪽에 강순용, 송민호가 각각 개인으로 국내에서 솔로 콘서트를 11월에 개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가 뜻밖의 이제 오징어 게임에 따른 수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수록곡 머니가 있죠. 근데 틱톡에서 이제 사실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게 인간의 그런 욕망을 다룬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머니가 뒤에 영상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였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타이틀곡이었던 랄리사가 나온 지가 이제 공개된 지 4주가 유튜브가 됐는데 그 조회수가 2.5억 회. 근데 그 2주 뒤에 나온 리사의 머니 수록곡에 그냥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댄스 퍼포먼스 유튜브 조회수가 이제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속도라는 거고요. 이제 그 YG의 지금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지금 이제 각종 패션 쇼나 아니면은 그런
명품들 사이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디올 회장이 이제 옆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YG하고 계약이 끝나면은 자기한테 와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거의 뭐 디올 인스타그램이 좀 지수로 굉장히 파파라 막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이고 이런 것들이 막 지금 국내 언론 공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각각 멤버들이 제니는 샤넬, 로제는 생로랑 그 다음에 그 리사는 셀린느 이렇게 막 이제 그 엠베서더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사실 이게 무시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그냥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해서 가져와 봤어요. 리사에 대해 가지고서 리사는 왜 지금 패션쇼 안 데리고 갔느냐 이렇게 불만이 나온 거죠. 이게 왜 나왔냐면 그 불가리의 CEO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리사가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소속사에서 막아가지고서 자기네 행사에 못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태국의 팬덤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왜 리사만 쏙 빼고 가느냐. YG 엔터가 차별하고 있다. YG에서 떠나라. 보이콧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글로벌 이렇게 하고 멤버 여러 명이 있으면은 뭐 팬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은 왕왕 발생을 하고 별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이 기사가 났어요. 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느냐 이런 게 나와서 아니 이게 여기에 나올 내용이야? 해서 뭐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유명세다 이 정도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투자에 있어가지고서는 별 그건 없다. 네, 그 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국 이제 공구, 그 다음에 기부 공구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사실 이제 오늘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서, 네,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요. 자, 요게 내용이 조금 있어요. 길이가. 지금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기부 공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공동 구매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뭐 관세청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일단은 그래도 오피셜하니까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니다. 공동 구매 중에서는 중국으로 이렇게 그 배송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그냥 판매량만 올리기 위해서 배송 안 받고 한국에서 뜯지도 않은 거 뭐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해놓고서는 판매량 올려주는 기부 공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청 데이터에 안 잡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것까지도 중국의 비중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기부 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양양을 할 때 이 기부 공구에 대해 가지고서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안 했죠. 굳이 뭐 이렇게까지 엔터를 볼 때 복잡하게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그 기부 공구라는 것의 특징은 보통 초동 기록을 노립니다. 그래서 초동 기록을 노리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 날에 보통 물량이 대부분이 집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째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예시입니다. 실제로 뭐 검색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자, 기부 공고 안내, 초동기간 기부 공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기부 공동구매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기부 공구랑 구매한 앨범을 수령하지 않고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처 앨범을 기부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금 계좌로 모금액을 받고 초동 마지막 날 일괄 결제 후 기부처에 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부 자체의 의의,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응원하는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 증대를 원하지만 앨범 보관이 부담스러운 팬분들, 초동 기간 마지막 날 아쉬운 판매량의 보강 및 막판 부스트. 그러니까는 이제 기부 공구라는 거의 이유가 이런 데서 느껴지시죠, 그쵸? 초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사실 그렇잖아요. 돈을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모으고, 근데 초동이 중요하니까는 초동 마지막 날에는 결제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주최 측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주일간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첫날에 마감하기보다 마지막 날에 마감하는 게 입금을 독려하기에 훨씬 더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뭐 블랙핑크도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가수가 없죠. 보시면 공동 구매하면 좋은 점, 국내 최저가 보장, 무료 배송, 공식 초동 반영, 블랙핑크 공구팀 자체 제작 스티커 특전 증정, K타운 모든 특전 증정 및 추첨 이벤트 자동 응모, 앨범을 더 구매하고 싶으나 집에 더는 보관할 장소가 없는, 뜻깊은 곳에 기부하고 싶은, 초동기간 앨범 판매량에 보탬이 되고 싶은, 기부할 앨범은 언제 구입하나요? 초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동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이게 주최 측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인 주최 측이 이 금액의 일부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방탄소년단인데, 방탄소년단 기부 앨범, 자, 14,250원이다. 왜냐? 공구가 14,000원에 아미 음원, 이제 아미는 그 팬클럽 이름이죠. 아미의 음원 동료금 250원이 추가된다. 한 세트를 하게 되면 음원 동료금 1,000원. 그러니까는 이제 음원 그 숫자를 잘 나오게 하도록 뭔가 작업을 하는 데에 이 금액을 좀 더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정말 노골적인 데는 본인들이 뭔가 그 운영비로 쓰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최 측의 경우에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것도 약간은 조금은 그 권력화돼가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기부 공구들이 쭉 되는 것들이, 아이고 그러면 기부 공구된 거 전부 중국인 물량이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막 한국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요거는 완전히 뭐 중국 팬덤 대상, 뭐 공동 대상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국내 팬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해외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페이팔 이벤트 참여 불가. 이러면은 누가 해외 쪽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국내만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부 공구라는 거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글로벌 팬들도 한다. 그러니까 기부 공구 숫자 보고서 야, 저거는 다 중국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료를 보시면 이런 결론에 저희가 도달할 수가 있죠. 자, 그 첫 주에 기부 공구라는 거는 첫 주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부 공구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팬 사인회나 영상 통화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실 기존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앨범 왜 많이 팔려요? 팬 사인회 가려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수십 장, 수백 장씩 산대요. 팬 사인회 컷 이제 넘어서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기부 공구를 할 때에는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공동 구매를 하지만 기부 공구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이 적죠. BTS 요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기부 공구 안내 모집 뭐 이렇게 쭉쭉쭉 하는데, 기부 공구 또한 팬사인회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팬사인회 응모는 응모 가능한 구매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뭐 또 다른 예로 AB6도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된 인터파크 팬사인의 경우 공구로 구매 시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팬사인회 거는 보통 이제 기획사들이 특정 사이트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또 공동 구매하고는 또 다른 또 이 성격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앨범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에서 이게 조금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소결론을 내려보면 초동의 마지막 날이죠. 7일차 자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부 공구에 대한 탐구가 상당 부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SM, 빅히트, YG, JYP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회사별 조금 더 네, 그래도 이 정도 해야 좀 더 잘 보이겠죠? 네, 요거 이제 해서 보시면 레드벨벳이 가장 최근에 앨범 3개가 가온에서 찍힌 판매량이고요. 초동 마지막 날에 팔린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전체 판매량에서 초동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는 기부 공구하고 연관이 깊을 것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팔린 물량이 나오죠. 요거를 레드벨벳, 엑소, NCT 드림, NCT 127, NCT 해봤어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요 SM은 이제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3.1% 정도가 전체 판매량 중에서 초동 마지막 날에 팔리더라 입니다. 예, 이게 기부 공구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빅히트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BTS하고 투바투가 해보면은 전체 중에서 최근 3개 앨범을 보니까는 1% 정도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 YG 엔터를 보시게 되면 블랙핑크 최근에 앨범, 그 다음에 로제, 리사 앨범, 이렇게 3개로 블랙핑크 했고요. 그 다음 트레저 최근 3개 앨범을 했어요. 해보니까 초동 마지막 날의 물량이 전체 물량 중에서 13.3%를 차지를 하더라. JYP의 경우는 가장 중국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들을 하죠. 예상들을 하고 사실 쯔위 문제 때문에 실제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있지 자료를 가져와 보면 이렇게 해보면 2.1%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회사 전체로도 한번 볼게요. 회사 전체로 해서 봤었을 때 각 회사별로 최근 3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누적으로 해서 봤거든요. 그렇게 보면 SM의 경우에 발매된 전체 앨범이 다 넣은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봐서는 1.8%, 20년 기준으로 봐서는 2.5%, 21년 기준으로 봐서는 3.6%고요. 빅히트의 경우에는 2019년에 1.2%, 20년에 0.6%, 21년도에
1.5%입니다. 그 다음에 YG를 보시면 19년도에 1.9%, 20년에 5.1%, 그 다음에 21년에 3분기 누적 17.5%이고요. JYP를 보시면 19년에 2.3%, 20년에 1.9%, 21년도에는 1.3%입니다. 네. 요 정도를 기억에 담아두시고요. 계속 할게요. 우리는 중국 공구라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다 사는 것 같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는 혹시 아시나요? 제일 중국 영향 많을 걸로 생각되는 NCT 드림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보잖아요. 분석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가 인정하는 중국 하면 SM, 그 중에서도 중국 하면 NCT 드림이잖아요. 이거 중국의 블로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블로그입니다. NCT 드림 맛 중국 바 공구 관련 FAQ. 중국 공구하는 방법. 쭉 나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부 앨범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나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중국 공구에 참여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은 자세하게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중국 공구를, 이게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건데, 중국 공구, 그러니까 중국의 바에서 인증을 하잖아요. 나는 10만 장 발주를 냈다. 다 중국 갈 것 같죠. 근데 만약에 한국인이 지금 요 방법으로 중국 바를 탔어요. 그리고 배송 대행지를 한국으로 해요. 그러면 한국으로 찍힐 거잖아요. 중국으로 안 찍히고. 이게 가능해요. 신기하시죠? 중국 공구가 중국이 100%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너무 중국 공구를 중국이 다 어떻게 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일단은 전혀 없고, 생각보다 저거를 많이 합니다. 왜? 아니, 왜 저렇게 어렵게 해가지고서 중국 공구를 탈까, 한국 애가.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핑크 앨범 공구 안내 해가지고 나오는데, 공동 구매하면 좋은 점 해가지고 나온 게 국내 최저가, 무료 배송, 공식 초동 반영,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거죠, 그쵸? 그 자체 제작 스티커 특전 증정, 이런 것들이 쭉쭉 적습니다. 아까 이것도 보셨죠,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쌉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앨범을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만 장을 모아서 사는 하나의 주체가 나타나면 판매하는 쪽에서 몇백 원이라도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공구를 타고서 구매하는 다른 나라 사람, 중국인 이외에도 존재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도 핫트랙스 가면은 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사고 이 공동 구매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싸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워낙에나 대량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포토카드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전이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해야지 내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남들이 못 받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도 특전 때문에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쪽에서 샀을 때는 내가 이게 정말 반영이 됐나? 긴가민가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공구에서는 확실히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초동 주간에 무조건 반영된다. 누락 없이. 그걸 우리는 무조건 너네한테 담보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내가 기왕, 그래, 어차피 앨범 살 건데,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 초동 기록을 세워주게 하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공동 구매를 타는 게 나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단 공동구매 장점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보통 원가에서 30%, 온라인가에서 12% DC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논란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앨범 판매를 많이 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팬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음악 방송에서 1등 할 수 있게, 더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음반 판매 점수에 이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한 터에 무조건 짓게 된다는 게 있고, 보정치 이득이란 게 있답니다.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방송사들에서 이걸 하는지는. 근데 이 이득 보정치, 제가 개인적으로 교보문고 가서 사는 것보다 공동구매를 하면은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공동구매는 다 중국 거야. 그리고 저렇게까지 많이 하는데 저거 막히면 끝장이야.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공동구매가 가지는 성질이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1인데 앨범을 공구하면 뭐가 좋아요? 좀 더 싸요. 초동 물량에 들어가요. 음반 판매량 누락 없이 정확히 집계가 돼요. 보정치 획득이 돼요.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거 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마지막 날 물량은 다 기부냐? 아니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아티스트가 몇 장만 더 팔면은 20만 장 넘는데 열심히 삽시다. 뭐 교보문고 가서 사주세요. 예스24에 지금 오늘 구매 주문 넣으면은 초동에 기록에 들어간대요. 서로 영차 한단 말이죠. 그냥 일반인들도 영끌을 해가지고서 마지막 날에는 구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얼마일지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공동구매라는 이슈를 별로 처음엔 안 다루려고 했던 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서기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꽤 되는데 이게 수치 하나 어렵거든요. 마지막 날 물량이 몇 프로가 이걸까요? 그냥 가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뭐 첫날 아니고 다른 날에도 기부 공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첫날 아닌 거에서는 기부 공고가 좀 그런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팬이잖아요. 요즘에 앨범 나온 거 보시면 포토북이요, 굉장히 잘 나와요. 첫날에 받아보고 싶죠. 마지막 날에는 첫날에 주문한 걸 받아봤으니 그게 충족이 됐으니 기부 공고까지도 이젠 기록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심지어는요, 이게 이제 자꾸 이슈가 되니까 NCT 드림, 하여튼 뭐 NCT가 제일 논란거리죠. 모두가 생각하는, 중국 비중은 SM, 그 중에서도 NCT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뭐 그 중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 포함되어 있는 해찬, NCT 해찬 같은 경우에는 앨범 공구 증명할 때, 자, 해찬바에서 공구한 수량은 9,300장입니다. 이 중에는 기부 앨범이 874장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체 공구가 몇 장인지, 그 중에 기부 앨범 몇 장인지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해찬바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10%도 안 된 거죠. 전체 공구 물량의 1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기사 같은 거 접하면은 되게 자극적이에요. 막. 이게 마포구청 문제가 됐었죠. 단독 마포구청 연예인 가수 음반 무더기 발견, 기획사 사재기 유착관계 의혹. 얼마나 기사 내기 좋습니까? 조회수 올리긴 딱이잖아요. 막 이런 서류 박스에 막 앨범들이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십 장씩. 막 이런 것들에서 유명 남성 아이돌, 여성 아이돌 막 이런 것들이 막 지하 주차장에 있다. 뭐 이런 박스 더미들이 있는 것들. 뭐 딱 봐도 그냥 뭐 한 1, 200박스 정도는 뭐 한 100개 정도는 돼 보인다 그렇죠, 박스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역시 그래. 앨범이 요즘 다 스트리밍 들어야지 왜 그 CD 플레이어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앨범을 사서 보냐. 그 앨범 소비는 문제가 많아. 저거 상술이고 이거 판매량 다 부풀려 된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 저런 기사 보면 그런 생각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개한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게 많이 보내진다고 하는 데가 탑3가 이거잖아요. 구청한테 많이 보내주고. 근데 제일 구청이 많은 서울에 25개밖에 없어요. 전국의 보육원, 우리나라 보육원 몇 개인 줄 아세요? 240개예요. 여기에 몇백만 장을 보냈다면 저 정도 사진에서 그쳤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공동구매가 우리나라 작년에 전체 앨범 판매가 4천만 장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몇십 퍼센트가 공동구매고 그게 기부 공구였으면 여긴 지금 저 정도 박스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훨씬 많아야죠. 뭐 헌혈하러 가면 준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개인 헌혈자 수 중복되는 거 다 포함해서 191만 명입니다. 191만 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 준다 그래도 10%도 안 돼요. 막 아유 헌혈하러 갈 때마다 뭐 아이돌 앨범 준다던데 저는 안 받았어요. 이런 후기들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시죠. 우리나라는 헌혈 자체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나마도 가시는 분이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자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받아가셨어도 기부 공구 숫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상자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아까 그 서류 상자 거기 몇십 개 들어가겠습니까? 우체국에서 제일 큰 거 봐도요. 요즘에 앨범들이 다 크게 나오거든요. 화보집처럼. NCT 최근에 127 스티커 앨범 스펙이요. 가로가 14.5, 세로가 20.5, 높이가 1.5입니다. 몇 개 들어갑니까? 그럼 박스 너무 많은 거 많이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바라봅시다. 일부를 너무 크게 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86번가에서 내린 결론은 그 전에 보여드렸던 관세청 데이터 거기에서 기껏해야 회사별로 낮은 한자리 퍼센트 정도. 아까 전에 뭐 SM이나 말씀드릴 때 뭐 2%, 3%, 뭐 JYP 2%, 뭐 빅히트도 1%대. 근데 거기에서도 기부 공구 중에 국내 물량이 있는 거고, 그거 빼야죠.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마지막 날에 진짜 팬심을 가지고서 영끌해서 사는 사람들 있는 것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마지막 물량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기부 공구, 중국발 기부 공구 물량이 절반 정도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히 데이터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퍼센트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던 면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오히려 혼돈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되니까 뭐 여기 내에서 가중치 두시는 거는 들으시는 분들 마음인 거고, 저는 여기까지 가는 논리가 이러했고 이 정도 퍼센테이지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기껏 해봤자 1에서 3% 정도 추가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체 회사들 보시면은 지금 회사들 빅4 매출액에서 앨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50%고 낮으면 뭐 20, 3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국 비중 높아지는 게 도대체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예,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도의 원칙에서 이게 사실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로직에 동의를 만약 하신다면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크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규모가 막 딱 봤을 때 엄청나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자료들을 많이들 언급을 하죠. 덕후에 올라온 자료인데, 남녀 아이돌 그룹 중국 공구 탑 30 해가지고서 뭐 BTS의 B, 정국, 리사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 23만 장 혼자서만 17만 장 뭐 쫙쫙쫙쫙 이런 자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야, 비 혼자서 23만 장, 그럼 맵솔 요거 앨범이 지금 보니까는 비가 23만, 정국이 11만, 그러면은 34만에다가 지민 10만, 44만, 그 다음에 슈가 6만, 50만, 그 다음에 제이홉 4만이죠, 그쵸? 그 54만, 뭐 54만이 중국 공구에서만 나오니까 다른 멤버들을 제외하고, 그쵸? 그러니까는 야, 이게 중국 게 크다. 막 그런 막 딱 봐도 그냥 엄청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숫자가 정확한지를 사실을 체크하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웨이보나 그 다음에 트위터에다가 영수증이다, 아니면 그 사이트 이제 음반 판매사하고 확약서다 인증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인지를 그 판매처에서 확인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 관련해 사기 사건들도 발생한 적이 있어요. 아이돌판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다른 중국사는 잘 안 믿으시면서 웨이버 트위터에서의 앨범 공구 인증을 왜 이렇게 찰떡같이 믿으세요? 정말로 정확하게 이거를 앨범 판매 진짜 공동구매에 들어갔는지를 인증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바드 중에서 일부가. 기부 공구로 받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를 해요. 발주 넣는 날짜와 시간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헌터 차트를 계속 리프레시해서 자기네가 예를 들어 오후 2시 30분에 넣었다. 리프레시했는데 오후 29분에 이제 업데이트 한번 됐고 헌터가 그 다음에 31분에 업데이트가 됐다. 그럼 30분에 내가 넣은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29분하고 31분의 그 차이만큼 예를 들어 내가 공구 3,000장 입금을 받았는데 3,000장 발주 넣었는데 그 2분 사이에 3,001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만큼을 캡처를 하고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인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극히 일부예요. 저는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뭐 참고하는 정도이지 이거를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다른 중국산도 다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조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중국은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애들이 중국 막 이렇게 할까 하면 이제 그거예요. 과시. 우리 바가 이만큼 힘이 있다. 우리가 이만큼 밀어준다. 한국 팬들이 우리한테 이만큼 감사한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BTS하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거의 최상이었고 다른 그룹들은 밑에 있죠. 여기서 의심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SM이 제일 높다는데 SM 애들은 왜 밑에 있지? 이때 인증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 많이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중국 활동 안 해도 중국에도 이만큼 큰 팬덤이 있어. 너네보다 큰 팬덤이 있어 라는 거의 일종의 과시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트위터를 찾아보면은 다른 가수가 예를 들면은 뭐 공동구매가 더 많이 나온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리 자료에서는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진 자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그냥 이제부터 나오는 음반들이 판매량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중국이 규제한데 오케이 그래 중국이 전 뭐 일단은 중국이 규제를 제대로 그러니까 한알령하고는 굉장히 성향이 다른 그런 지금 규제인 건데 근데 이게 진짜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영향 받는 건지 앞으로 판매되는 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규제한다는 얘기가 한 달 뭐 2달 정도 전에부터 나왔는데 그 사이에 중국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졌었던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좀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되죠. 대표적으로 SM이고 대표적으로 NCT잖아요. 그 NCT 127이 이제 컴백을 했죠. 그 스티커 앨범이 가온 판매량 목요일 찍힌 거 보면 227만 장입니다. 요거 중국 바들에서 인증한 물량 얼마인 줄 아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중국 바들 다 이렇게 수기로 찾아보면 그 정리한 또 분이 있더라고요. 같은 방식이죠. 덕후에서 했던 거하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스티커 앨범 전체 중국 바들에서 인증한 물량들 합치니까 16만 장입니다, 여러분. 227만 장 중에 16만 장. 사실 이 인증 숫자도 다 믿기 힘들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만 장 다 믿을 수 있을까? 인데 중국 비중이 그럼 NCT 127 요번 앨범은 227만 장 중에 16만 장이니까는 중국 공구 이게 전체 중국인이 다 샀다고 쳐도 7%네요. 근데 여기 한국 등의 물량도 포함될 거잖아요. 이걸로 공동구매 타는 외국인들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 이외인들. 제발 중국 특유의 과시에 더 이상은 낚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쫙 위로 올라가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구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부 공고라는 것 자체가 초동 구간을 노리는 것이고 초동 기록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초동 기록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초동은 참고용이고 너무 보진 마시라고 엔터 이모저모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이게 초동에는 이상한 것들이 좀 들어가요, 잡다한 게. 근데 초동 구간 이후에는 이거 할 이유가 굉장히 유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군다나 3달 이후에 팔리는 앨범들이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이것과 멀어지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진짜 팬덤들이 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분석할 때 맞으시지, 뭐 이상한 사이트들의 숫자를 그렇게 신뢰하시는 건 좀 도움이 안 된다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그 레포트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는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그전에도 그 반도체 레포트 Winter is Coming 그거를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요 레포트도 그러면 한번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 이거 말고도 좀 볼 것들이 많아요. 네, 이슈들이.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이제 엔터가 바통을 넘겨줄 시기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사실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기사까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발빠르게 기자분들까지 움직이실 줄은 몰랐어요. 보시면은 힘받은 엔터주 4인방의 이례적 비관론, M사 하이브 SM 주가보다 낮은 목표가 제시, 활발했던 M&A 논의 시들, 미디어 콘텐츠주 주목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중국 공구, 기부 공구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한 시간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내용입니다. 자, 2016년 대비해가지고선 중국 비중이 크게 줄었지만 중국 매출 비중은 시장에서 언급되는 중국 수출액 대비해서는 당사가 추정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 채널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중국 매출 비중에 대해 가지고서 관세청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제가 그때 코드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추이였어요 라는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고서 그거를 참고한 사실은 자료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 자료들 중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미리 연락도 주셨었어요.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로직을 사용해가지고서 레포트를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근데 출처를 밝힐 수는 없다. 미안한데. 그거는 리서치 센터에서나 아니면 고객들이 싫어할 것 같다. 근데 저는 흔쾌히 예스였어요. 아니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기에선 찾기 힘듭니다. 아니 뭐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하기 바쁜 데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죠. 사실 그러면서 그 기반으로 한 관세청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가 많이 퍼졌었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대비해 가지고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빠져서 썰을 풀어보면 그게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자꾸 내용만 너무 하다 보니까 썰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되게 이제 엔터 쪽이 되게 좋아하고 스페셜티가 있는 거고, 그리고는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업계에서나 아니면 저도 생각을 하기에 그런 좀 이제 스페셜티가 있다라고 했는 게 사실 소비재 쪽이고 의류 쪽이었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제가 근무를 할 때에도 의류주들 몇 개는 되게 신고를 해가지고서 가지고 있었죠. 괜찮았었고 결과들도 그랬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이제 남들이 안 보는 선행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했던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다. 코릴레이션이 높다. 그런 거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차용을 하셨었죠. 포뮬러 만들 때 적용을 하시고.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사내에서 레포트를 썼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회사 탐방을 가는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이 저랑 얘기를 좀 나누시다가
정 매니저가 진중하게 이 기업을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진짜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닌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레포트 하나 주겠다 라고 하면서 탁 주시는데 제 레포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봤는데 다른 사람, 작성자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적혀 있고 내용은 똑같고, 그건 어떤 경로로든 흘러나가서 이름까지 세탁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쵸?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그냥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집단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쪽에서는 아이디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심지어 나중에 제가 몇 년 뒤에는 그 기업 관련해서 어떤 분의 이제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었는데, 이 회사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보셔야 된다, 이 회사의 키 지표는 이거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깨에 퍼뜨린 게 나인데 나한테 와서 그거를 알려주시고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니까요 원래. 여튼 잠깐 썰풀기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보면 이제 중국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자료가 제시됩니다. 2020년 개인 팬덤 중국 공구 순위 해가지고서 쭉 나오죠.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익숙하셔야 되는데, 왜 익숙하셔야 되냐면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랑 똑같죠? 26위 아이린 볼까요? 26위 아이린 자료 출처가 없죠.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예. B가 23만 제일 많고, 요거를 작성하신 분은 트위터 웨이브를 보고 작성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덕후라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그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예. 뭔가 약간 안타깝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옮겨 적으셔야 되니까는, 사실 뭐 찬열 앨범 이거는 뭐 1억 뷰인데 영어명으로 쫙 적혀 있죠. 아까 그게 영어로 적혀 있었으니까는.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오타도 나오죠. 그렇죠? 상당히 이런 거 보면 조금 씁쓸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있어요. 아까는 이제 관세청 데이터. 관세청 데이터를 언급을 하실 때 벌써 2021년 저희가 10월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17, 18, 19년, 20년 1월에서 11월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2020년 1월에서 11월까지 앨범 수출액은 180억이다. 12월은 신규 앨범 판매가 거였기 때문에 2020년 전체 매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가정으로 쭉 계산을 해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86공에서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관세청 들어가서 어떤 코드명을 입력하면은 최신 데이터까지 다 나오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아신다면은 최신 걸 넣으셨겠죠. 그쵸? 쭉 해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2020년도를 12월까지 넣으셨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2020년도에 12월 달에요. 1월에서 11월 월간 평균보다 더 많이 팔렸거든요. 앨범이. 아까 더 많이 수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앨범 매출이 거의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저는 엔터 업종에 대해서 엄청 진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간한 건 다 보거든요.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거 1에서 11월 포맷도 그렇고 똑같죠? 네. 여기서도 살짝 실망은 했습니다. 뭐냐면은 관세청 그래도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땐 다 본래는 원데이터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관세청에 들어가셔서
85.23.49.1020 넣으시면 나옵니다. 예, 데이터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이 각종 바들의 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레포트에서는 팬덤 간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영수증이 첨부된 이 수치들의 신뢰성은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높다라고 해주셔서 이것도 좀 그랬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서 이제 제일 큰 문제제기 부분이 보면은 앨범 수출량과 실제 판매량 차이는 기부 공고의 영향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요건 아까 전에 마포구청이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자료가 2020년 대표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빅4 중국 업체의 중국향 물량 비중은 SM, 구체적으로 NCT, YG 블랙핑크, 하이브 방탄소년단, JYP 순으로 추정된다 라고는 하셨지만 표는 없습니다. 이 자료 어디에서도 요거 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단순히 그냥 진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 1억 뷰는 찬열하고 세훈만 낸 거거든요. 요 숫자하고 지금 여기 총판 물량, 뭐 그 다음에는 NCT 127, 요거 물량들의 개인들의 합이랑 전체 물량, 요런 것들랑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 요거 정규 앨범의 요 숫자들 합친 거하고 합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숫자를 보시고서 사실은 SM, 그 다음에 YG, 빅히트, JYP 숫자를 제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은 듭니다. 네, 뭐 요것도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게 전체 발을 다 뒤져야 돼요. 전체 아티스트들 발을 다 뒤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첨부하셨다는 것 자체가 덕후를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반은 보시기가 현실적으로 안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만드는 자료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디어유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죠. 거기 보면 현재 디어유의 서비스의 국가별 고객 비중이 해외가 72%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18%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디어유 중국 비중이 18인데 JYP는 전통적으로 중국 팬덤 규모가 작으니까 팬덤이 희석된 수치가 18일 것이다. 그러니 SM 아티스트의 중국 팬덤 비중은 30%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가령 이제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해보고, 그럼 중국 매출이 18%잖아요. 18이잖아요. 그 다음에 JYP의 전체 매출. 근데 JYP의 중국 매출은 제로인 거죠. 그럼 JYP가 몇 프로를 차지를 해야 SM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디어유에서요, JYP의 비중이 40%가 되잖아요. 그러면 SM이 이제 60이 될 거고, 딱 3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디어유에서 JYP 아티스트들의 비중이 40% 이상이 최소한 되어야
30% 이상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전제는 JYP는 중국 매출이 빵이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는 다른 수많은 기획사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쪽은 중국 매출이 빵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SM이 60%의 이제 그거는 그런 상황이어야 지금 SM이 디어위에서 중국인 비중이 SM만 놓고 봤을 때 3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 재밌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디어유도 넣으셨는데, 지금 디어유가 요 서비스에서 아티스트 A와 B의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A는 NCT일 것이고 B는 제가 볼 때는 엑소 혹은 슈퍼주니어일 거거든요. 이 이외에도 지금 SM이 레드벨벳, 그 다음에 엑소나 슈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동방신기, 소녀시대, 보아, 강타, 에스파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SM이 이제 버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아티스트가 50이고 60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티스트들의 합이 10이 안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제가 솔직히 하나 팁을 드리자면, JYP 이게 이제 그 지금 디어유 주주 구성인데 JYP가 2대 주주로 들어왔잖아요. 지분율이 이제 상장 이후에 19%, 그 상장 전에 희석되기 전에 기준으로는 20% 초반대잖아요. 과연 그 지분율이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JYP는 뭘 가지고 테이블에 앉았을까? 그리고 디어유에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이 정도의 지분율을 JYP한테 선뜻 넘겨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충 JYP의 비중이 계산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요 30%를 추정하시는 방법이 조금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디어유가 이제 상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회사에 관련해가지고서 뭔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오히려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여기가 바이사이드하고 셀사이드에서 탐방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락처도 주고 받으셨을 테고 컨택이 되실 텐데, 네, 일단은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앨범 복수 구매를 규제하겠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9월) 발매된 앨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스티커는 거의 9월 말에 물량들이 나온 거라 한 달 동안 중국이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보긴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 영향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라고 할 때마다 리사하고 NCT가 지금 조금 대비되는 면이 있다는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리사에 대한 기대감은 다들 100만 장이 넘었었고, NCT는 사실 이제 NCT는 NCT 드림 생각했었을 때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왔죠. 아니면 예상한 숫자가 나왔거나 누군가에게는. 근데 리사는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웨이브의 리사 바에서 50만 장 사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보시면은 그 리사 초동 마지막 날 앨범 판매량이 25만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86권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사바에서 공개적으로 중국 때문에 공동구매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목표 수량을 못 채울 것 같다라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돈이 모이는데 뭔가 있었는지. 왜냐면 NCT는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그럼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는 영향을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나? 아니면 누구는 받아서 그렇게 됐고 누구는 받았음에도 잘 나왔고 라고 봐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사리 아직 영향 전혀 없었어,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오케이. 그래서 뭐 중고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투자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공동구매나 기부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 가지고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실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럼 만약에 영향력이 매출 전체에서는 적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 자료에서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은 크다. 왜냐면은 비용 다 떼고 얼마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 매출 총이익률이 70%로 엄청 높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9월 발매된 NCT 127 앨범은 240만 장 판매가 예상되는데 중국 구매 물량을 30%로 가정할 경우 이는 70만 장이다. 극단적으로 중국 구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분기 SM 영업이익 추정치는 70억 원에 하락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한 장당 10,000원으로 계산을 하신 거죠. 그죠? 한 장당 10,000원. 70% 13,000원짜리 앨범에 사실 이것도 좀 그래요. 13,000원에 그 70%는 많이 아닙니다. 예. 이게 네. 9,100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00원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70억이라고 하셨죠. 70%짜리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뭐 이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와 진짜 이 정도 영향이냐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다.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그러면 앨범이 70만 장 되면 70억이 는다고 그러면은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로직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 70만 장 마이너스면 70억이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게 진짜 GPM이 70%니까는 70만 장이 증가하면 70억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뭐 솔직히 이제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86번가가 생각하는 마진율 알려달라. 근데 이게 배분 문제는 정말로 예민해요. 제가 들은 것들 가지고서 얘기를 드릴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배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함구하는 면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함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 한계예요. 제 방송의 한계. 근데 이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70만 장이 빠지면 70억이 내려간다죠. 그럼 70만 장이 오르면 70억이 올라가는 걸로 당연히 로직이 짜여져 있겠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SM의 4분기 2021년 4분기 가정 내용인데 25만 장, 10만 장, 50만 장, 85만 장이네요. 여기만 해도 리팩 130, 150, 280, 365만 장, 그 다음에 60만 장, 425만 장입니다. 3분기가 지금 370만 장 정도잖아요. 근데 4분기가 더 많이 100만 장 정도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SM의 연결이 아니고요. 엔터만 하고 있는 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반 매출이 3분기를 444억, 4분기를 552억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앨범은 GPM이 70%이기 때문에 70만 장이 줄어들면 70억이 하락한다잖아요. 그러면은 444억이 552억이 되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00억은 증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00만 장 증가하는 거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3분기 가정이 212억인데 4분기가 110억으로 100억이 줄어듭니다. 음반 100만 장이 더 팔리는데 이익은 10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마진이 어떨 것이다를 구해나가는 로직은 뭐 배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자체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맞고 틀리냐를 떠나가지고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있다면 그 로직이 잡혀있다면 그게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근데 앨범이 안 팔려도 마이너스
더 팔려도 마이너스라면 이것은 이중잣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마진율이 높은데 마이너스 되면 중국 비중 마냥 커가지고 중국이 진짜 제대로 각 잡고서 규제해서 안 팔리게 하면은 마이너스 엄청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저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이익률이 높다고 앨범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반대로 좋게 생각하시라. 앨범이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팔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익이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내서 증가한다고 컨센서스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내려가도 내려가고 이익은 올라가도 내려가는 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럼 다른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음원 매출 증가, 매니지먼트 쪽에서 출연료 동일, 광고 동일, 초상 외 증가입니다. 거의 비중이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SM은 원래 일회성 많다고 하는데 연결이 사고치지 별도가 사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별도에서 사고를 친다 그러면은 이익이 원래는 100억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4분기에 200억의 일회성이 있을 것을 미리 반영을 하게 된 숫자가 되겠네요. 근데 밑에도 연결도 있습니다. 연결도 있는데 연결 보시면은 별도 110억에 연결은 플러스예요. 작년에는 연결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연결은 회사들의 합은 23억 플러스로 또 보고 계셔서 SM이 올해 4분기에는 일회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마진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저 70%라는 것을 뭐 그대로 적용하셔도 뭐 상관없고 뭐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방향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부 공구 자료,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사실 이 자료 내에서도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맵솔 7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 공구 물량이 79만 장으로 파악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위에 보시면은 이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중국은 그 개인 팬덤이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개인 팬덤 위주로 공구가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럼 맵솔 7 보시면은 이거 다 하면 아까 전에 50몇만 장 나왔잖아요. 그쵸? 5멤버 하면 여기 지금 못 들어와 있는 맵솔 7 앨범의 멤버가 RM하고 그 다음에 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5등으로 순위가 이제 제이홉이 4만 장이니까 그 다음에 32가 3만 6천 장이니까는 요거보단 적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그럼 두 사람 합쳐서 7만 장인데 맥스로 보더라도 그러면은 24만 장인가가 지금 B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79만 장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면은 BTS 전체 공구팀에서 20몇만 장을 해줘야 된다. 한 20만 장은 해줘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B가 한 거랑 비슷해져요. 그럼 이게 개인 공구 뭐 이런 걸로 넘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구를 영향을 보시려면 모든 발을 다 뒤져야 돼요.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전 사실 이걸 계속 해왔으니까 하는 것 뿐이고 근데 이거를 갑자기 여기서 뭔가 이유를 찾으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도 요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컴백 방탄소년단 중국 공구만 77만 장. 요게 조금 참고가 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엑소의 개인 앨범입니다. 백현이 낸 미니 2020년 5월에 낸 딜라이트 앨범을 중국 공구 추정을 30만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1등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1등으로 만들어야죠. 그쵸? 2020년 5월에 나온 앨범이니까 7월에 나온 앨범에 대해 가지고서도 중국 개인 팬덤 순위 공구에 들어와 있는데
왜 5월에 낸 30만 장은 안 들어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자료가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사실 이거. 그냥 이건 진짜 네, 그냥 보는 자료죠, 이거는. 네, 팬덤들끼리 싸울 때. 사실 이때만 해도 그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대충 각이 나오죠. BTS하고 블랙핑크 쪽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요 자료를 만드신 분은. 누가 봐도 엑소가 중국 비중이 엑소가 중국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지금 뭐 활동을 못하니까 지금 어떤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중국 공구 SM 비중이 크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30만 장 한 그 백현이 여기 올라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거는 마이너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이거 볼 때에도 좀 그랬던 게,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갔던 게, 여기 보시면은 회색 부분이 공구죠. 중국 공구 추정. 파란색 부분이 중국 공구 이외의 물량입니다. 그쵸? 그래서 각각마다 숫자를 다 적어 주셨죠. 그 다음에 성장률. 근데 여기는 뒤집혀요. 색반전이 있습니다. 중국 공구 추정이 회색이 파란색이 되고, 중국 공구 외의 물량이 파란색에서 회색으로 돼요. 왼쪽부터 보시잖아요, 보통. 회색이 중국 공구구나. 오른쪽 보시면, 우와, 역시 백현은 중국 공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숫자는 안 적혀 있어요, 그쵸?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이제 증권사 센터 내에는 편집팀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료가 헷갈리게 반전이 되기에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대학교 동아리 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30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현 30% 돼야 되고, NCT 127도 중국 공구가 30은 돼야 되고, DOU도 중국 비중이 30은 돼야 돼요. 뭔가 30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바 자료 가지고 봐도 7%인데. 그쵸? 근데 30이어야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자료 오프라인 콘서트예요.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이 높다. 근데 실제로도 이제 보면은 뭐 엔터 4사들의 평균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을 2022년에 크게 해놓았다. 이게 콘서트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해되기 어려운 숫자이다. 그래서 콘서트가 재개되더라도 별거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콘서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19년도 방탄소년단 전세계 콘서트 투어 당시 매출은 2천억, GPM은 10에서 15%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좀 이익률이 낮은데 22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티켓 매출은 무려 4천억으로나 해놨다. 추가 상향 여지는 적고 GPM이 생각보다 낮다. 앨범은 70%인데 이건 10에서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콘서트 재개된다고 해도 별거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냥 딱 봐도 아니 그 엔터 업계들이 공연 재개 엄청 목을 메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콘서트 자체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그래서 뭐 GPM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한 게 콘서트가 있는 날에 굿즈를 팔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탄소년단 4일 하면 32만 명이 옵니다. 32만 명이 굿즈를 얼마나 살 것인가. 몇몇 굿즈 이제 파괴력이 있는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당일에 콘서트 티켓보다도 더 많이 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굿즈는 마진이 높죠. 그냥 요 말씀을 드리면 콘서트 마진이 진짜 그렇게 별로면 과거에 동방신기 소녀시대가 전성기를 펼칠 때 SM, 빅뱅이 전성기를 펼칠 때 YG, 그리고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투어를 했을 때의 빅히트의 이익률이 그렇게 높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연쇄적 M&A 가능성 요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전에도 레포트를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엔터와 SM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YG에 대해서도 M&A 바람이 불 수가 있다. 막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었고, 동일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기사로도 나왔죠, 또. 깜짝 실적 YG 엔터 M&A 이슈도 호재. CJ가 SM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SM의 거취가 불분명해졌다. SM 인수를 기대하던 사업자가 다른 엔터 기업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86번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M&A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의 아이디어로는 그리 삼지 마시라. 근데 각각이 가져간다면 이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M&A 이슈가 떴을 때, 그 주가 반영할 때,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가격 반영을 시키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든 엎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 서프라이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거를 가격에 반영해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YG가 M&A가 될 것이다. 지금은 또 와가지고서는 아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SM 인수, 카카오에서 지금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금 예민합니다. 뭐냐면 조회 공시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진짜로 여기서 딜을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기로 카카오가 선택을 하면 그거 바로 공시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공시 위반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런 의견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실 수 있는지 자체가 저는 약간 의문은 있고 만약에 지인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계신 거라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언론에 나오는 기사만 보고서 내피셜을 가지고서 쓰고 계신 거라면 사실 M&A 쪽은 정말로 이게 끝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로 끝맺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엔터 이야기 하시면서 저희 채널에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 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번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나빠진다는 거죠. 매출이 높아지는 거는 오케이나 배분율의 변화로 영업이익의 추가 상승 여지는 이전 대비 낮아졌다. 특히 높은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의 재계약 시에 상당 수준의 계약금이 아티스트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추후 고정비를 높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해서 저는 표 6을 보면 재계약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재계약 시기만 나왔죠. 여러분들 요 재계약한 것들 재무제표에 금액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응원하시는 아티스트가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하고 가시죠 오늘. BTS가 18년도 재계약이잖아요. 그럼 18년도 감사보고서에 뜨겠죠. 주석에 들어가시고요. 무형자산을 찾으십시오. 기타의 무형자산이 그전에는 거의 없던 게 갑자기 70억이 생겼습니다. BTS 멤버가 몇 명이죠? 갑자기 70억이 생겼고 상각을 10억을 하셨네요. 7년 계약이라고 했죠. 나오시죠, 대충. 그리고 여기서 계약금의 상한선도 느껴지실 겁니다. 글로벌 탑 스타인 BTS가 7명이 7년 동안 7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은 연간 10억이 반영됩니다. 비용으로. 하이브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죠? 어, 3천억대죠, 그쵸? 10억입니다. 3천억대인데. 그 다음 또 보시면, 다른 회사들도 한번 볼게요. 우리 또 4사 다 봐야죠. JYP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연결로 보지 마시고 별도로 보셔야 되고요. 자, JYP는 아예 전속 계약금이라고 적어놨어요. 없어요. 1억 5천 정도 주고, 이때 누가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5천 주고 땡입니다. JYP는 가급적 계약금을 안 주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스탠스 자체가. 그래서 JYP는 보시면은 계약금 항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YG 한번 보겠습니다. 전속 계약금이 있습니다. YG도. 근데 지금까지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 상각이 다 끝났죠. 이게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초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빅뱅에 그 무리를 일으킨 한 멤버를 제외하고는 다 재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계약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재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일부에선 나옵니다. 이 업계에서. 계약금을 안 받진 않았겠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계약금을 안 받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전속 계약금이 2020년도에 6천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YG는 원래 8억씩 매년 상각이 됐었어요. 이 비용이. 그나마도 근데 2020년 말에는 8,600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남아서 2021년에는 거의 상각이 없어요. 1억도 안 돼요. 이익에 미친 영향이. SM 보시죠. SM 아티스트 숫자가 워낙 많고 또 고연령차 멤버들이 많으니까 SM도 보시면 아 이거 YG네요. 잠시만요. 자 링크를 잘못 걸어놨네요. SM 무형자산 보시면 역시나 전속 계약권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전속 계약을 맺었던 그 아티스트들한테 총 111억 전속 계약이 있었고 그 중에 74억이 지금까지 상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래 36억이 남았죠. 여기에 신규로 누군가하고 이제 재계약 맺으면 10억을 줬어요. 그러면서 46억이 있었고 그거를 15억 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잔액이 31억이죠. 추가적 취득이 없다면은 다른 어떤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년 15억씩 나오는 요인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전속 계약이라는 게. SM은 지금 아마도 샤이니,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보아, 강타 요렇게가 다 합쳐져 있는 걸로 보여요. 그게 15억입니다. 연간 이익에 미친 영향이 영업이익에. 이것이 바로 재계약이 추후 고정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 영향이 심대한지 아닌지는 개인적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산업 저 좋아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에도 콘텐츠 회사들 투자 많이 했었고 2대 주주로 올라가 있던 회사들이 많았었으니까 신고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콘텐츠 산업 다 좋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동의합니다, 여기는.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중국 영향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신 거잖아요. 그 중국 영향이 하이브나 JYP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YG, SM이 큰데 SM이 제일 크다 정도인데 그러면 한번 보시죠. SM에 대해서는
2021년도 음반 매출 2,100억, 22년도 음반 매출은 10% 감소한 1,800억으로 가정을 하셨습니다. 중국 영향이 있을 걸 가정을 한 거죠. YG로 가보겠습니다. YG가 그 다음 영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YG는 1180억에서 1460억으로 20-30%의 성장을, 중국이 뭐 리사바가 공구를 다 못 채우든 말든 증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이제 401억이 660억으로 50%의 퀀텀 점프 예상이 된다는 거고, 중국 영향이 가장 적다고 하는 JYP는 음반 매출이 10% 미만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입니다. 아까 중국 영향의 걱정이라 SM 감소 오케이. 다음으로 영향이 큰 YG는 50% 증가. 중국 영향이 가장 적다고 하는 JYP의 증가폭은 한 자리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잣대가 하나면 어떤 의견이든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 차이 날 수 있거든요. 동의가 되는데 잣대가 하나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